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귀국했죠. 일단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셈인데요. 사태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정치권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 대신 당 내홍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은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과할 자리조차 이 성과의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전날 공항으로 마중 나온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력을 다했다는 등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인질이라도 구해낸 것처럼 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화자찬 성과쇼를 벌일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일 시간입니다. 이번 사태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 경고했던 수사기관의 무리한 종교 탄압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최근 구속된 걸 언급한 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손 목사의 부산교회 예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구금 사태 관련 야당의 주장에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덧셈 특검법 여야 합의와 파기 과정에서 촉발된 당내 투톱 내홍 불씨를 꺼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전우라는 정청래 대표의 사실상 화해 손짓에도 입장을 내지 않던 김병기 원내대표. 하루 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 대표 역시 핵심 지지층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 행사를 찾아 다시 한번 단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부 결속이 강조되면서 제1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점점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공전을 거듭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도 윤석열 내란 옹호 당사자는 안 된다며 앞서 원내지도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 원내지도부 간 통 큰 합의 등 모처럼 찾아온 협치 무드가 원점으로 돌아간 형국입니다. 짧았던 화해 국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전국이 얼어붙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3대 특검법 협상 논란과 관련해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기에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아마도 원내대표단은 마감 시한을 설정해두고 매우 서둘렀던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왜 실수했는지 복기해보고 다시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이보다 더 보약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같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듯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겠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노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개혁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 엄정하게 진행할 것 역시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부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른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의 독립,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곤 히틀러와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독재자 이름까지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 권력에 굴복해 대통령 재판을 스스로 멈춘 것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책임론 제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이 가시화하면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고 벼르는 만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억 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 뒤에도 오지 않아 이 대통령이 그제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인사청문 대상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부처 폐지의 위기 속에 1년 반 넘게 공석이었던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될 예정인데 기존의 여성과 가족 관련 업무에 더해 남성 역차별 문제 해결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습니다. 폐지는 겨우 면했지만 물러난 장관 자리는 내내 채워지지 않았고 예산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며 여가부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수장 자리가 채워졌고 강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원민경 장관은 여성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은 여전하다고 보는 인물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방점을 찍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 고용 문제도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성별과 국적,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차별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입니다. 다만 새롭게 주어진 젠더 갈등 완화라는 의제는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숙제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군대든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남성들의 고충도 살펴보라고 주문한 만큼 기존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확대해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룰 방침입니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남녀 사이의 갈등을 얼마나 균형 잡힌 정책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성평등 가족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역시 검찰청 폐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한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보안 수사권만큼은 지켜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곧장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기업의 부당대출 사건 수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경찰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보안 수사를 통해 일당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향후 이처럼 직접 수사 성과를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진정한 개혁을 위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고리로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검찰 내부에선 책임지지 않은 수사인데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부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팔다리부터 자르려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까지 남은 시간은 1년. 그 사이 정부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대 특검이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등으로 수사의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1막을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구속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특검은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에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정을 농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의혹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특검은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염려가 높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엔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도와달라면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 의원도 오는 15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기훈 부회장도 50여일 만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잇따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새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 당시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교육농단을 특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씨가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상현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교롭게 사건 직후 정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영전한 점도 석연치 않다며 만약 영부인의 권력 개입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비리이자 교육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4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후 1시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재작년 국방부 대책회의 도중 대통령실에 다녀온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시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2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비자 개선 방안과 함께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도 이뤄졌지만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의 실타래를 풀었던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또다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과 12일 회동에서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미국 비자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비자 가운데 사업 목적에 미국 방문에 쓰이는 B1의 탄력적인 운영,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한국인 할당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지사와 무역 상사 주재원, 소액 투자자를 위한 비자 발급 개선은 물론 한국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장관은 대미 투자 등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무역협정 실무 협의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실무대표단과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측이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투자 금액 회수 때까지는 50%, 이후 90%의 수익을 가져가는 미일 무역협상 서명한 내용의 수용을 우리 측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두 차례 협의 뒤에도 합의안 도출을 담은 결과물은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무역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만큼 한미무역 협정 문안 서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안보 분야와 함께 대미 협상의 또 다른 축인 관세 협상의 진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뒤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대표적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연구 분야의 운신폭은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으로 농축된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Together with this Mutual Defense Treaty of 1954 and the Coros FTA of 2012, this will be another key pillar of our alliance.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또 규제하는 상황. 그러는 사이 국내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추가 개정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큰 틀의 합의를 봤다는 취지의 설명을 더 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를 보장받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더 갖는 방향으로 한미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변수는 안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진행되는 관세와 통상 분야, 특히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이견입니다. 미국하고의 협상은 이제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매번 기준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협상은 해야 될 것입니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 측이 원자력 협정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등 안보 분야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정말 심각하죠. 그래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단비가 내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2달여 만에 반등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강원 강릉시의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굳어있던 저수지 바닥도 물을 머금으면서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가뭄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에 한때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사태 이후 반가운 단비가 내리면서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11.5%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이 이번 비로 2달여 만에 반등한 겁니다. 긴 가뭄에 시달려 물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시민들은 단비가 반갑기만 합니다. 너무 반갑죠. 최근에 집에까지 급수가 제한된 거는 한 4, 5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물 아껴 쓰기에 동참했던 상인들도 비가 반갑기는 마찬가지. 가뭄이 길어지면서 관광객 발길이 끊어질까 노심초사했지만 이번 비에 걱정을 다소 덜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강릉 시민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손님도 가게에 없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릉시와 소방당국은 비가 오면서 소방차 등을 이용해 정수장에 물을 채워 넣는 운반급수를 하루 중단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대해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 진행했던 고강도 제한급수를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씩으로 통일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남대천 물을 퍼올리고 대용량 방사포를 이용해 홍제 정수장에 공급하는 방사 시스템은 생활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루 최대 15,000톤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오봉저수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가 강릉 지역에 내렸지만 가물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완전한 해갈에는 역부족인 상황. 하지만 이달 말 도암댐물을 공급받아 정수장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데까진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전 가장동에 있는 내거리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고깃집 화재로 점포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사고로 터진 에어백은 당시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대전 가장동에 있는 내거리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거로 의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뿌연 연기가 거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 가좌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점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자양동의 2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도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집안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어제 아침 전남 광양시 도의동 폐자재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로 온종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폐자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한때 연기가 많이 나면서 재난당국이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안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만들어 국내 마약 조직에 팔았던 외국인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핵심 인물을 국내로 송환한 우리 수사당국은 아직 해외에 남아있는 공범 1명도 쫓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당신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 코카인 제공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텅 빈 비행기에 앉아 우리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고지를 가만히 듣고 있는 이 남성. 지난해 6월 강원도에서 직접 코카인을 가공해 국내 총책에 판매한 혐의로 우리 수사당국이 쫓아오던 콜롬비아 국적의 A씨입니다. 당시 A씨가 고체로 가공했던 코카인은 60kg,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제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가공과 판매를 맡긴 캐나다 국적 공급책과 한국인 판매자들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동안 A씨는 해외를 떠돌며 수사망을 피해왔는데 우리 해경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요청한 끝에 캐나다에서 붙잡혀 결국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해양경찰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 끝까지 국제기관과 공조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는 모두 처벌된다는 것을 해경은 A씨와 함께 코카인을 만들고 도주한 또 다른 콜롬비아 국적의 공범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온라인 공매로 처분해 체납 세금 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500여 점이 공매 대상에 올랐는데요. 입찰 건수가 2만여 건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재산세 5,6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시계입니다. 지난달 말 이뤄진 공매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40% 높은 금액인 1,5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밖에도 600만 원대 순금 팔찌와 300만 원대 명품 가방 등도 세 주인을 만났습니다. 압류품 502점에 모두 2,700여 명이 입찰해 438점이 낙찰된 겁니다. 경기도는 낙찰 금액과 공매 전 체납자의 자진 납부액을 합쳐 모두 세금 4억 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고질 체납자라고 하죠. 고질 체납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세 정의 실현이 사실 목적입니다. 앞서 도는 이번 공매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자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자 급하게 체납자 아버지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버님께서 전체 다 납부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압류하던 거 중단하고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끝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압류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오는 겁니다. 고가의 귀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 등을 다수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 역시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그동안 4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오는 11월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등을 포함해 2차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해병부대에서 20대 병장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해병대는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대청도 내 보건소에서 응급치료를 하며 후송을 준비했지만 오전 9시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해병은 해안 경계작전에 나갔던 운전병으로 군용 차량 운전석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해병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경위로 격발이 이루어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그제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가을철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20년대 들어 주로 10월이나 11월에 최초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릅니다. 이에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경기도 전체 토종닭 농장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계류장,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OECD 자살률 1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34년까지 10만 명당 자살률을 지금보다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악전고투가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자는 14,4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일 뿐더러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헬조선,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망라했습니다. 자살 시도가 있으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지역 자살 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와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는 등 풀뿌리 전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에 19.4명, 2034년에 17명 이하로 40%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원인도 복잡하고 해법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절감시키는 결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숙제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획기적 대책 없는 선언적 문제의식만으로 절벽에 선 이들을 돌려세우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인 일본도 자살률을 10명 낮추는데 무려 20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극화와 취업난, 과도한 경쟁 등 근본적인 우승열패의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단 고언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가운데 하나가 요로상피암입니다. 더구나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환자가 늘었을 정도인데 주요 암에도 희귀암에 들지 못하다 보니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가 전이성 요로상피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20대 김모 씨는 최근 국회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왔지만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선호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효과도 기존 치료법보다 좋은 만큼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000만 원을 써서 아빠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선의 선택을 할 것이냐 보호자한테 너무 가혹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걸릴 수 있는 요로상피암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환자 수가 44% 늘어났는데 노인 인구 증가가 큰 요인으로 꼽히고 우리 사회에서는 향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환자 가운데는 연로한 부모나 퇴직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거나 노후 비용을 이유로 턱없이 비싼 신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 혼자 와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 그냥 자식들한테 폐가 되기는 싫다고 그 약을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요로상피암이 국가 암관리계획 대상에조차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방암, 위암 같은 주요 암 분류에도 속하지 못하고 희귀암 분류에도 들지 못하다 보니 보건당국, 제약사, 의료계 모두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허가된 신약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폐암 17건, 유방암 22건이지만 요로상피암은 2건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적 위치가 조금 낮은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별로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해서 잘 모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암들은 5년 생존율이 대부분 크게 늘었는데 요로상피암은 지난 20년 동안 0.6%포인트 증가해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우리의 병을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어떤 종류의 암에 걸렸느냐에 따라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정도나 양이나 시기가 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암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요로상피암이 방치되는 사이 환자들은 돈과 삶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민자 반대를 외치는 극우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찰리 커크의 죽음이 유럽의 극우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런던 도심을 가득 메운 시위대 행렬. 11만 명이 모여 왕국 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추방이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They need to stop illegal migration into this country. It's tearing us apart. 집회를 개최한 극우 활동가는 불법 이민자가 영국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love your children, and we want a better future and a safe future for them.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양측이 동시에 행진을 벌이면서 불을 떼놓으려는 경찰이 1,000명 넘게 배치됐습니다. I'm a descendant of a Holocaust survivor, and I'm going to carry on marching against these people forever. 극우 집회에서는 경찰과 충돌로 여러 명이 연행됐습니다. 트럼프 마가 모자를 쓴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암살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했고 영국 극우 정당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는 화상 연결로 좌파를 살인 정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Whether you choose violence or not, violence is coming to you. You either fight back or you die. 집회에 참석한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의 극우 정치인들도 이민자 반대와 극우 세력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이 유럽에서 극우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프랑스 신임 총리가 국민들의 반발을 부른 전임 정부의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바스티엥 르코르니 신임 총리는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가 제안한 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는 지난 7월 국가부채 감축을 목표로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방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을 이틀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야권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현지 시간 12일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치는 프랑스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불안정성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고 등급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승리 의지는 100%에 한참 못 미쳤고 일부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크게 약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 떠오른 샛별이죠. 더 글로리의 악역부터 정연이의 창극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배우 신예은 씨입니다. 특히 20대 여배우 가운데 돋보이는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정통 사극과 풋풋한 청춘 멜로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웃을 때 올라가던 학교 폭력 가해자의 소름 돋는 악역부터 능청스러운 방자 연기까지. 도련님 어땠어?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요? 팡! 자 본보 듣고 춘향부루로 건너간다. 시대
시대적 배경과 캐릭터를 넘나드는 연기로 주목받는 신예 배우 신예은입니다. 특히 정년이에서는 창극에 도전하면서 배우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정말 겁이 없어졌고요.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아유 정년이도 했는데 다 할 수 있지. 정년이를 하면서 많이 깨져보기도 하고 또 제 안에 있는 거를 꺼내보기도 하고 20대 특유의 패기와 풋풋함도 매력이지만 덜어낼 땐 덜어낼 줄 아는 어느덧 데뷔 7년 차를 맞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뭔가 나 혼자 이거 다 표현해낼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과해지더라고요. 캐릭터가 확실한 인물들은 어차피 대사 안에 그리고 행동 안에 다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가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또 감독님이 그거를 편집으로 다 연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드라마는 물론 예능과 영화계에서도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청춘 멜로와 정통 사극으로 또 한 번 시청자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나는 미스 코리아나 될까 봐. 그 다음엔 배우가 될 거야.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도 주고 저기 저 별보다 반짝거리는 스타. 세상 당차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상처도 많고 1980년대 버스 안내양. 그 시절 향수를 일으키는 정겨운 모습으로 여자들의 우정과 첫사랑을 연기하는가 하면 혼탁한 조선시대 상인들의 고군분투를 다룬 정통 사극 연기에도 도전한 겁니다. 장사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감각이 좀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그런 물류 경제 그런 산업 현장에 제가 뛰어들어요. 함께. 그래서 근데 제가 상상했던 그 세상이 아닌 거죠. 장마가 지면 장마세, 홍수가 나면 홍수세. 사방 썩어 냄새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탕류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추창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한 씬을 해도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한 3-4시간 찍었는데 테이크도 정말 많게는 20-30테이크도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저는 이거 작품을 하면서 원테이크 안에 감독님한테 오케이 사인 받는 게 목표예요. 이러면서 그러나 천만 감독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 받으셨나요? 네. 근데 또 갑자기 또 한 번에 오케이를 주시니까 감독님 왜 한 번에 오케이를 주시는 거죠? 저를 포기하셨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은희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진짜 오케이라고. 이처럼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파 배우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신예은. 알고 보면 학창 시절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온 노력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관심을 보였고 여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입시를 거쳐 안양예고와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연기학원 다니면서 시작을 했는데 학원을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입시도 예고를 하게 된 거고 또 예고를 가게 되니까 예고 안에서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학교 다닐 때는 입시를 위해서 연기를 하고 했다면 여기서 하는 연기 수업은 진짜 내가 데뷔를 하고 배우로서 나아가는 시간들의 과정이구나 싶어서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연예계 데뷔 후 쉴 새 없이 달려온 지금. 평범하지만 열정 넘쳤던 학창 시절은 건강한 배우로 롱런하기 위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기,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몸을 갖기. 제가 앞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시각각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고민하는 배우 신예은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OTT들이 한국 톱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시리즈를 연거푸 내놓으면서 이른바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관객 수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우리 영화계에선 대작 투자가 줄고 가성비 영화들이 대세인데요. 초저 예산으로 작품을 만든 연상호 감독의 새로운 시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판이야. 갑작스레 대통령 후보가 총을 맞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 숨겨진 진실을 쫓는 여성 정치인과 미스터리한 특수요원, 슈퍼스타 전지현, 강동원의 인기 감독, 작가까지 함께한 꿈의 조합으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동원 씨하고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지현 씨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오늘 뭐 중대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두 분은 계속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네. 지난해 디즈니 플러스 아태지역 콘텐츠 상위 15개 가운데 10개 작품이 K 콘텐츠일 정도로 한국 작품의 글로벌 영향력은 굳건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북극성 같은 수백억대 콘텐츠 투자가 잇따라 이뤄지는 겁니다. At Disney, we are committed to investing in original productions worldwide and supporting creative communities, especially here in Korea. 오징어 게임 시리즈로 K 콘텐츠 신화를 일궈낸 넷플릭스에서도 톱스타와 흥행 보증수표 제작진으로 무장한 작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OTT 공세에 밀린 극장가에선 정반대 상황. 특히 올여름 대표 대작 전지적 독자 시점이 흥행 참패를 하면서 더욱 통큰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흥행 탑3 역시 제작비 100억 안팎의 가성비 영화들로 채워졌습니다. 영화 규모가 작아진 데다 제작 편수 자체가 줄어들어 OTT 전문이 됐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배우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우로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영화 기다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OTT 전문 배우로 변신을 꾀한 와중에 경찰서요? 정영희 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임동원 씨 어머니이신데. 40년 전 사라진 줄 알았던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던 그 70년대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유하는 영화다.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연상호 감독이 스태프 20명과 의기투합해 3주의 촬영을 마친 초저예산 작품입니다. 독립영화계 평균 제작비 3억보다 못 미친 비용으로 만들었지만 극장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은 그대로라는 설명입니다. 그전에 만들던 방식과는 다른 형식의 프로덕션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떨 것인가라는 의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명 감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지만 침체한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반가운 시도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프로축구 천두 전북이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밟으면서 조기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전북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19분에 터진 콤파뇨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잘 지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20승 6무 3패로 승점 66점이 된 전북은 남은 9경기에서 승점 11점만 더하면 2위 김천이 남은 10경기를 모두 이겨도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에서는 양팀이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의 부진으로 8위에 그쳐 하위 스플릿 추락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아침 공기는 꽤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6도로 겉옷을 챙기면 좋은 날씨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경북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 정도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온은 26.1도고요. 그 밖의 지방은 선선합니다. 서울이 21.6도, 춘천 19.1도, 대구가 20.9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과 청주가 29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창원과 부산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